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그 중에서도 6세대 부분 변경 신형 모델입니다. 처음 이 차가 글로벌 사진으로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차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부분 변경 치고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파격적인 모습에 처음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BMW 역시 이 차를 부분 변경이 아닌 완전 변경에 가깝다고 소개할 정도이니까요. 앞모습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변화와 함께 실내 편의 품목이라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개선점을 이뤄낸 것이 부분 변경 신형 7시리즈의 핵심 포인트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차가 얼마만큼의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부분 변경 신형 7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전면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전 6세대로 딱 넘어와서 신형 7시리즈가 딱 공개됐을 때 솔직히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부분도 BMW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부분 변경 신형 7시리즈는 이렇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740Li, 그 중에서도 M 패키지 모델입니다. 조금 더 클래식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트림도 있는데요. 그 트림 같은 경우는 범퍼 안쪽을 크롬을 아주 깊게 감싸져 있는데, 이 차는 M 패키지답게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여기 되게 많은 7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똑같은 740Li라고 해도 이 차는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고, 이 차는 클래식하고 고급성을 강조한 퓨어 엑설런스 트림입니다. 범퍼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크롬 도금을 짧고 굵게 사용한 M 패키지에 비해서 퓨어 엑설런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아주 크롬을 잘 두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분들은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퓨어 엑설런스 트림 쪽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물로 보면 아주 길게 흐르는 이 크롬 라인이 존재감을 굉장히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기함에서는 이 정도 크롬은 넣어줘야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역동적인 운전을 좋아하면서도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M 패키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듯 BMW 코리아는 신형 7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출시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게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로 이 부분, 바로 키드니 그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속도와 차의 엔진열,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냉각 기능이 필요하면 아주 시원스럽게 열리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했던 거, 바로 이 그릴 얼만큼 커질 것이냐, 아주 최고의 화두였죠. 하지만 실제로 본 저로서는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딱 기함급이 표현하기에는 이상적인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드니 그릴은 예전 7시리즈에 비해서 무려 50%나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 딱 이 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릴이라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떠나서 그냥 정말 거대하게 차의 전면부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키드니 그릴 위에 있는 이 BMW 로고조차 직경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정말 손 안에 꽉 들어갈 정도로 로고도 엄청 많이 커졌고요. 네, 이제 이 바로 옆쪽으로 헤드램프로 들어가면 헤드램프는 조금 더 얇아졌습니다. 키드니 그릴과 BMW 로고가 커진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약을 조절한 건데요. 얇아진 헤드램프는 LED가 아니라 레이저 램프가 들어갑니다. 예전 M50D에서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레이저 램프인데요. 조사각 범위는 물론 밝기라든지 광원의 상태까지 최적화되어 있는 BMW가 만든 가장 최신의 헤드램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 차는 M 패키지답게 조금 더 범퍼 형상이 역동적으로 꾸며져 있죠. 그 전에 고급 트림과는 다르게 크롬 라인을 상대적으로 조금만 썼고요. 에어브리더를 통해서 공기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형태까지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많이 강조한 티가 납니다. 그 밑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냉각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패턴과 소재로 꾸민 공기 흡입구가 위치해 있고, 레이더 센서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카메라는 그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느 BMW와 같은 포지션이네요.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 차는 M 패키지답게 멋있는 휠이 들어가 있네요. 브리지스톤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있고, 타이어는 245 사이즈, 편평비 40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롬 투톤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측면부로 넘어와서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에어브리더인데요. 이 앞바퀴에서 나오는 열을 뒤에서 배출해주는, 조금 더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면서도 열 냉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예전 BMW도 들어가 있었죠. 문제는 디자인인데요. 그 전에는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하키채 같다는 별명도 많이 붙여줬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수직으로 꺾어서 니은자로 내려왔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땐 조금 더 과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기에는 이런 구성이 좋은 것 같고요. 딱 부분 변경 차가 해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집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사이드미러로 넘어오면 사이드미러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죠. 이 안쪽이 파여져 있고요. 소재라든지 이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블랙,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옆으로 와서는 휠 베이스가 22mm나 길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봐도 정말 긴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물론 1열과 2열 공간에서의 이점도 굉장히 있겠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조금 더 실내 공간의 거주성을 많이 넓히려고 노력한 듯한 BMW의 흔적과 노력이 엿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옆모습은 크게 예전 C 시리즈와는 다르지가 않네요. 뒤를 넘어와서 한번 살펴볼까요? 뒤도 큰 폭의 변화를 거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죠. 얘는 신형이 아니고 완전 변경이 아니라 부분 변경 차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단 가장 큰 특징, 테일램프의 변화 역시 3 시리즈, 요즘 X5, Z4라든지 요즘 BMW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요 굴곡진 입체적인 테일램프 7 시리즈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막 면적이 이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얄쌍하게 잘 빠져서 아주 매력에 들고요. 테일램프 불이 켰을 때는 요 안쪽에도 희미하게 가로줄무늬,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요즘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위에는 아무래도 좀 고급차답게 크롬 도금을 많이 사용했죠. 가운데를 아주 길고 강하게 흐르는 크롬 도금 선을 비롯해서 그 밑에 이제 이 차는 M 패키지답게 조금 더 투톤으로 넣었고, 배기구라든지 범퍼 하단부의 모습은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전 BMW랑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부분 변경 신형 7 시리즈의 실내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이번에 선보인 부분 변경 7 시리즈의 실내의 모습은 솔직히 4년 전에 선보인 6세대 신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패널이라든지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성 요소에서의 변화가 인상적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요즘 가장 최근 BMW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계기판이겠죠. 이 계기판이 최신으로 바뀌었고요. 인포테인먼트가 개선된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인상적이네요. 이외에 기존의 터치 방식도 똑같고요. 이 온도 조절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터치 방식의 온도 조절 이렇게 두 단계로 한 번, 두 번,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USB나 이제 간단한 컵홀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가 놓여져 있네요.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 7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한 가지 특징을 꼽자면 요 퀼팅 포인트를 아주 많이 넣었어요. 신형으로 오면서 요런 자수라든지 이 시트의 패턴이나 이 퀼팅 패턴이 도어는 물론 요 암레스트 콘솔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드는 포인트고요. 이외에 전체적인 부분은 기존 7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 차는 740Li라는 트림이고요. 옵션 품목에서 평균값 이상을 해내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이 퍼퓸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방향제를 설정을 단계적으로 카트리지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향수를 뿌릴 수도 있고요. 이 퍼퓸의 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시승차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그리고 퍼퓸 카트리지는 바로 이 안쪽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조차 아주 다양하게 만족감을 실현시킨 것이 신형 7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운전석에 대한 평가는 예전 6세대 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이 차 핵심은 뒷좌석이잖아요. 2열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부분 변경 신형 7 시리즈의 뒷좌석에 한번 올라탔습니다. 뒷좌석도 4년 전에 나왔던 6세대와 비교해서는 크게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기함이 줄 수 있는 최고급의 품질을 아주 잘 넣었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뭐 일단 앞서 말한 1열에서부터 말한 이 퀼팅 패턴 뒷좌석에도 여전히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얄쌍하면서도 세련되게 빠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인상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도 신형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개선폭을 이뤄냈는데요. 무엇보다도 터치 패널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햇빛 가리개, 아주 거대한 햇빛 가리개는 바로 이 쪽창까지도 모두 다 가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가죽이라든지 진짜 나무,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도 투톤으로 나눠져 있죠. 그 옆에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이 필러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무드등부터 정말 프레스티지 룸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아주 잘 받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내가 안락하게 포근하게 무언가 거대한 차를 타고 대접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네, 이 차의 동력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BMW 코리아가 부분 변경 신형 7 시리즈를 갖고 오면서 정말 다양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6기통 3.0L 디젤을 비롯해서요, 8기통, 12기통 6.0L 고성능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까지 전부 다 마련을 했죠. 스펙트럼을 넓힌 만큼 파워트레인에서도 소비자 선택폭을 늘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승 행사에 제가 타게 될 차는 바로 이 녀석이죠. BMW 740li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3.0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발휘합니다. 과연 이 차가 실제 주행에서 1열과 2열에서의 각각 어떤 만족감을 선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타러 나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BMW 신형 7 시리즈 부분 변경 신형이죠. BMW 말에 의하면 부분 변경이지만 완전 변경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느낀 점, 차의 세그먼트 성격상 배기량은 살짝 거둘 뿐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고요. 기본적인 출력과 토크가 보여주는 숫자만 보더라도 이 차를 끌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밟는 대로 시원스럽게 나가고요. 풍부한 힘이 아주 매력적이죠. 스로틀을 살짝만 열어도 아주 잘 원하는 속도에 도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난 아주 풍부하게 여유롭게 힘이 넘쳐 있어 라는 느낌을 아주 운전자가 잘 받습니다. 내가 막 정말 역동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아니면 코너에서 뭐 앞머리가 들어가고 뒤에 뭐 엑스드라이버가 뭐 이럴 것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차가 주는 풍부하고 여유로운 파워트레인의 감각을 느끼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실내를 통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구성은 예전 부분 변경 전 7 시리즈와 비교해서는 크게 달라진 적이 없지만 그래도 뭐 계기판을 비롯해서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라든지 이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편리하다는 느낌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었죠. X5 M50D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지도가 이게 아무래도 길이 많이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가독성이란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BMW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잘 만들어진 계기판이니까 뭐 물론 좋은 점이 더 많겠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상대적으로 S클래스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S클래스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좀 광활한 느낌이 좀 컸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넓어 보이고 광활한 느낌이 컸다면 조금 더 아쉽게 말하면 조금 휑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7 시리즈는 이 S클래스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느낌인 게 운전석에 앉으면 뭔가 딱 내 몸에 맞는 듯한 운전에 집중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듯한 무언가 나를 위해 감싸고 있는 듯한 버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이 좀 S클래스랑 좀 다른 것 같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디자인 흐름은 기존 7 시리즈랑 다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딱 부분 변경만큼의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관에서는 정말 크게 바뀌었지만 실내에서는 좀 익숙한 듯한 레이아웃과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BMW 코리아가 신형 7 시리즈를 밝히면서 또 이 인포테인먼트 구성, 특히 실내 특장점이라 많이 소개를 했죠. 제스처 컨트롤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BMW가 가진 진보적인 럭셔리라는 기준에서 제스처 컨트롤은 BMW 입장에서는 꼭 넣어야만 했을 거예요. 전에 소개드렸던 X5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제스처 컨트롤 기능들이 많이 변화했고 인식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한 번 넘기거나 뭐 이렇게 멈추거나
멈추거나 할 때 뭐 돌리는 과정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차를 쓰면서 타는 사람들이 몇이나 사용할까는 아직 조금 또 의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운전 중에서 막 버튼을 찾아서 돌리거나 하는 과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건 이 상징과도 같은 거겠죠, 제스처 컨트롤은. 다양한 부분에서 BMW는 확실히 무언가 한 스텝 나아가려고자 하는, 멈춰있지 않고 진보의 경험을 소비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무려 이 플래그십 세단에도 아주 잘 고스란히 숨어져 있습니다. BMW는 늘 그래왔던 회사예요. 7 시리즈를 내놓을 때도 기함에는 항상 무언가 파격적인 진보의 럭셔리를 기준을 강조하기도 했죠. 우리가 요즘 현대기아 차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BMW가 신형 7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뭐 디스플레이를 키를 이용해서 주차를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다양한 부분에서 BMW는 항상 기함급의 새로운 신기술을 넣었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했죠.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이 차를 구입하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쓸 수도 있는 기능들이긴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대를 거듭하면서 수십 년 동안 7 시리즈의 이런 진보의 럭셔리라는 기준을 세운 이유는 명확하겠죠. BMW는 항상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다른 길을 만들어서 찾아간다라는 철학이 아주 잘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부분 변경 신형 7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 눌러보고 사용해보고 운전을 하면서 아주 고스란히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신형 7 시리즈 시승 행사에서 이렇게 시승기를 소개하는 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죠. 지금까지 저는 무언가 운전석에 앉아서 스티어링을 꺾고 변속기가 어떻고 뭐 엔진 회전수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더 브랜드 차원에서의 이 회사가 왜 이 차에 이런 기능을 넣었는지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앞좌석은 1열 시승 느낌은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의 핵심 공간과도 같은 킬링 파트죠. 뒷좌석 시승기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분 변경 신형 7 시리즈의 뒷좌석, 우선은 안락한 승차감, 차가 주는 이동의 편리함이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매우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계속 굽이치는 와인딩 길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굽이치는 도로에서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도 특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라든지 조금 거슬리는 듯한 노면의 반응을 최대한 잘 매끄럽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차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굽이치는 곳에서 물리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리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면 멀미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물렁거림이 덜 하고 조금 더 서스펜션의 이 암 댐핑 값이라든지 차를 잡아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멀미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의 감이라든지 뭔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은 솔직히 저는 경쟁차종인 S클래스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 차가 막 너무 터무니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딱 몸에 맞게 움직이고 그에 따른 물리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안락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이 차를 선택한다면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뒷좌석에 대한 만족감 전체적으로는 차가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함급의 한계에서 참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가 그쵸, 롤스로이스는 조금 더 흔히들 말하잖아요. 구름 위를 떠간다, 뭐 빙판 위에 미끄러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롤스로이스와 비교해서도 크게 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을 정도의 안락하면서도 여유로운 공간이 인상적이고 승차감 또한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의 품목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각 소재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특히 이 손잡이를 비롯해서 이게 나무로 이렇게 잘 아주 깎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위치한 조명이라든지 이 뒷좌석 전용 거울이라든지 이 거울의 각도라든지 정말 딱 앉아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부분 분명히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모습이고 그거를 아주 잘 충실히 수행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롭게 뚫어 놓았고요. 이 수납 공간 안쪽을 감싸는 이 부드러운 천을 비롯해서 잡소리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꾸며 놓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를 비롯해서 이 부분이 가운데 이 태블릿 PC,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의 진보를 향한 BMW 노력이 묻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작감이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 UI 구성이 아직까지는 내가 이 실 오너가 된다면, 특히 주행 중에 빨리 이게 막 터치를 해야 된다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우디 A8처럼 막 버튼이 화려하거나 이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이, 하지만 뭐 깔끔한 구성이라든지 뭐 내 차로 만들었을 경우 한번 손에 익으면 되니까 신형 7시리즈만의 그냥 매력 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버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시트 조절이라든지 버튼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대부분의 풀옵션 기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정말 이 짧은 시승 행사 가지고는 다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팩트만 찝어서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차를 타고 뭐 강원도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장거리 여행을 해봐야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적으로 이 가운데 위치한 공조장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 온도, 통풍 시트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HDMI 케이블이라든지 가장 최신 USB 포트라든지 이어폰 꽂이라든지, 또 그 밑에는 소켓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HDMI 케이블을 꽂으면 바로 인포테인먼트 실행이 되니까 장거리 여행에서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이 비즈니스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뒷좌석의 거주성, 그리고 이동 공간에서의 포인트,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옷걸이를 비롯해서 요 조명 등이라든지 이 스웨이드 재질로 마무리한 이 포근한 느낌,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이 팔에 맞닿는 부분에는 전부 다 열선이 깔아져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S클래스는 미리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부분 변경 신형 7시리즈에서도 열선 기능이 이 팔에 닿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만개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추운데 딱 차에 들어와서 아무데나 내 살이 맞닿는 부분에는 대부분 열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정말 아주 넓고 다리를 쭉 뻗어도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두툼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때 푹신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발걸이도 있기 때문에 두 다리 쭉 펴고 이동을 만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칩이라든지 알루미늄 소재도 되게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주 꺼냈다 뺐다 발을 계속 올려놔도 크게 고장이 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밑에 나무를 감싼 부분이라든지 A8이나 S클래스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플래그십의 장점을 물론 7시리즈에도 갖고 있는데, 7시리즈에 앉았을 때 느낌은 최첨단 장비의 기계 속에서 내가 안락함을 최대한 영위하면서 세련된 감각을 느끼는구나 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클래식이랑은 조금 더 거리가 멀고요. 제규어 XJ가 조금 더 클래식한 감각이 있죠. 나무의 면적을 많이 썼고 뭐 이런 차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7시리즈는 조금 더 젊고 진취적인 차를 타고 있어, 나는 그런 오너야 라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받는 게 이 뒷좌석의 핵심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BMW의 기함이죠. 7시리즈, 그 중에서도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한정된 짧은 시간 속에서 얼만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시승기는 향후 시승차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본 7시리즈, 외관에서 오는 존재감, 그 덩어리감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신형다운 면모를 아주 잘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내로 와서는 변화폭은 크지 않지만 편의사항과 옵션 위주의 개선점을 많이 해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만족감은 한 200%, 한 300%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서울도로에 너무 많이 깔려있죠. 벤츠 S클래스가 흔하다, 조금 더 나는 덩어리감 있는 신형다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싶은 차를 사고 싶다 하면 7시리즈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클래스랑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죠. 곡선보다는 직각이라든지 차의 덩어리감을 표현한 기함, 그리고 진보적이면서 진취적인 럭셔리를 원한다면 7시리즈는 꽤 합리적이고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는 무려 1억 3천만 원에서부터 최고급 트림인 760li의 경우 2억 3천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트림별 구성이 약 1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참 보기 드문 차이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점에서는 경쟁 타사 대비 이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시승했던 740li의 경우는 1억 6천만 원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신형다운 매력을 잘 표현하면서 나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BMW가 주는 진보적인 럭셔리, 운전의 즐거움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 구운명경 신형 7시리즈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